애매한 비트코인의 장세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의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알트코인들은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조금 힘을 빼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쫙 빠졌다가 얘가 반등을 해주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주고 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힘은 내주고 있지만 여기서 2차적인 만약에 하락이 이렇게 올 경우, 이렇게 되면 다시 알트들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보면 알트들은 뭐 엑시도 그렇고 세이, 뭐 미나 얘네들 보면은 다 차트가 좋아요. 쭉쭉쭉쭉 솟는 차트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 음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뜰 수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러다 보면 지금은 좋은 차트지만 이후에는 좋은 차트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의 알트가 제가 오르는 그 상황들 속에서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는 게 수정 마감일이 12월 29일을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오피셜하게 이제 예고편 같은 걸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본 게임은 1월 초에 정말 승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ETF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날레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ETF가 그런 거래일 같은 걸 알려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승인이 나는 승인날, 이제 언제 실제 처음으로 거래되는 이 첫 거래일이 나오는데, 요때 전날이나 아니면 이때는 좀 팔아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조금씩 분할 입장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면 얘가 여기서 이 위로 올라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43,700 정도 여기 위로 올려주기 전까지는 일단 이 수렴도 밑으로 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떨어질 때 항상 캔들이 여기서 위로 이탈하면서 이렇게 주다가 못 뚫으면 갑자기 장대 음봉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똑같은 패턴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꺾이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있다가 요 밑에 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동평균선이 3개가 맞물리게 돼요. 그때는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얼른 올려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브리핑 또는 영상 혹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가 떨어졌을 때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알트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계속 이 7일선이 어디냐면은 4337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려준 다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올리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캔들은 여기서 이렇게 모이면서 이 안에서 형성이 되다가 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위로 못 올리면은 그때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재밌는 장이 펼쳐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다음번에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근데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제가 그 자리를 비울 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경고성 멘트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떨어진다고 또 위험하다 그랬는데 뭐가 위험해 이러잖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시기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든지 뭐가 안 된다 그랬죠? 100은 안 된다. 이게 현금이 됐든 아니면 코인이 됐든 100%는 안 된다. 그리고 뭐가 좋냐? 40에서 60%를 우리가 정해두고, 장이 좀 안 좋으면 현금 비중을 60% 정도까지 늘려주고, 장이 좀 좋겠다 싶으면 40%까지 낮춰주는, 그 형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2024년과 2025년을 보내주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를 넘지 못하면 436에서 437 정도를 종가로 안착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 위로 이렇게 어센딩 형태로 되면서 수렴으로 위로 뚫는 그림이 나와줘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ETF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림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위를 못 뚫어주는 형태로 계속 비빈다, 며칠 동안, 그럼 이 기간 동안 알트들은 좀 반응이 있겠죠. 근데 그 다음번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 올랐다 싶은 것들은 조금씩 팔아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현금 100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추세가 바뀐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바뀌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 바뀌려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승 추세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려면 정말 큰 물량을 한 번에 투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리 이제 눌렸을 때마다 사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받아놓은 다음에 떨궈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효과가 좀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끄트머리에서는 이렇게 비비는 모습을 나와주면서 그래도 못 올렸을 경우에 팍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보면 어쨌든 그 과정만 끝나면 저는 정말 좋은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보여드리는 게 다 월봉이에요. 월봉이라는 말은 사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조정이 한 3주가 나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빠르게 회복하면 월봉이 양봉으로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일봉을 좀 보잖아요. 2023년의 일봉을 보면 결국은 엄청나게 빠졌던 거를 일주일 만에 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일주일 만에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세 달 뺀 것도, 그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지겹도록 준 다음에 조정을 이걸 한 번에 말아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현금 비중만 좀 잘 갖고 있다면 이 장세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이 자리에서 못 잡든 여기서 하방 베팅만 하다가 현금 늘려놨지만 올라가더라도 뭐예요? 저는 이미 현물, 즉 이제 코인을 40%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50%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들고 가면서 심적인 여유를 갖고 나머지 현금 비중으로 추가적으로 눌릴 때마다 들어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스탠스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밑에서는 계속 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마다 다 좋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자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ETF라는 게 정말 이렇게 되면 1월 초에 뭔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이미 사람들이 다 된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이 기대감 자체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의 금리 인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왜 금리 동결 기간에 상승을 많이 하냐면, 금리 인하가 조금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동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가 오히려 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단 조심하는 구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심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럼 이거 나머지 코인으로는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정말 현금을 100% 만들어라, 뭐 90% 만들어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스탠스는 저는 항상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계속 방송 보신 분,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보신 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50대 50을 추구했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런 움직이는 터는 무빙들에 내가 이번에 힘들었다, 그러면 추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10%를 전 늘려가지고 60%까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리고 그게 만약에 떨어지는 움직임이 정말 온다면 그때는 저는 본격적으로 장투와 관련된 영상을 찍을 거라는 거. 지금보다는 요때가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또 마찬가지죠. 알트 시즌이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이건데, 여기도 보면 다 음봉의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음봉이 만약에 다음 달에 나온다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 항상 추세적으로는 오르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바로 오르기 전의 과정에서 조정을 좀 준 적이 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ETF 뭐 다음 주에 승인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보더라도 거래소의 평균 입금량을 보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세상의 이치가 이더리움에서 뭐 100%를 달성하고 있고, 솔이 1000% 상승했기 때문에 모두가 완전히 비참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때를 보고 동경하게 될 거다 이러는데 조금 있으면 장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오히려 위험할 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투명한 게요. 이제 올라오니까 슬슬 관심 갖고 시드를 크게 입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기존의 그 사이클이나 이럴 때 봤을 때 항상 한국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위험할 때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얘도 슬슬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엑시도 이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알트코인들을 보면 뭔가 윗꼬리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생겨요. 그러면서 드디어 리플, 스텔라 루멘 이런 애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온톨로지 그쵸? 이런 애들 오르기 시작했죠. 이오스 이런 애들 오르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다 올라서 이런 데가 만약에 자리 잡혀 있으면 그럼 정말 그때 사이클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구메이저 애들이 오르게 되면 그 부분들은 사이클 끝날 수 있고 그리고 ETF가 1월 초에 만약에 된다면 정말 얘네들이 ETF를 시작하는 그 날에는 다 팔아야 될 수도 있다. 항상 다 판다는 게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 팔라는 말 아니죠. 내 물량의 팔 물량들까지는 다 팔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시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는 지금 분기점이에요. 얘가 이 추세를 지켜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어센딩 형태의 패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식의 그 쌍봉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뭐냐 이동평균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 7일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7일선을 넘게 되면 그러면 이때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근데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근데 어쨌든 몸통은 다 지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 25일선을 확정으로 이탈하고 이렇게 못 올린다 그럼 이렇게 크게 음봉이 빠질 수가 있어요. 뭐 4만 달러까지 빠지든 3만 7천까지 빠지든 이런 식으로 빨리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끄트머리에서 많이 못 올리게 되면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첩입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보시면 여기도 계속 이제 7일선을 못 넘고 하다가 지금 여기를 다 지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빠지면서 반등을 했지만 또 이렇게 팍 빠지는 그런 무빙들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선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7일선 지키는 게 중요한데 여기를 못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항상 주목을 하면서 경계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는 이게 크로스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이클을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번은 처음에 크로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사람들 진짜 많이 털리기도 하고 솔라나 때도 털리기도 하고 FTX 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때보다는 이때와 좀 더 가깝죠. 왜냐면 이때는 정말 딱 붙었으니까 근접해가서 딱 붙었는데 그때가 되면 보면 이 시기가 여기 떨어지는 그 상태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꺾이고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조정이든 좀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29일날 확정이 돼서 ETF가 정말 승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꾸준한 상승보다는 여태까지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가 잘 맞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상장일이 비트코인의 4월달 고점이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ETF, 선물 ETF가 최초 승인되어 거래되는 그 시점이 비트코인의 2차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감에 증시나 코인은 가격이 올랐던 거고 이게 막상 거대한 이슈가 재료가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되면 이거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어쨌든 사이클 전체의 고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회복장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TF로 인해서 자금이 본격적으로 계속 이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더 크게 갈 것이다. 조정 이후는. 그러니까 조정이 정말 큰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딱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단타를 하든 뭐 들고 가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무리해서 ETF가 된다고 뽀모가 와서 여러분들이 풀매수를 박아버리면 그땐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하면 오히려 바닥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반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비중 잘 지켜주면서 원칙대로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큰 수익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항상 그런 쪽으로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이 차기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요번에 이 아시아가 생각보다 상승장이 오면 퍼포먼스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확실히 미국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비트가 미국을 먹었다는 건 결국 이 미국 그 비트코인 컨트롤하는 게 이제 월가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히려 알트나 알트로 따지자면 신규 프로젝트들 있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낫냐? 아시아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시아인데 그럼 결국 뭐냐? 결국은 이 산업 자체는 아시아가 클 것 같은데 미국이 어쨌든 규제가 있으니까 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미국이 안 놔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버블, 그렇죠? 미국도 오고 중국도 오고 아시아 시장도 컸을 때 그 반응, 가격에 대한 상승,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닷컴 버블에 준하는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2017년 같은 이상한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장 큰 거 오는 거 맞는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제법 크게 올 수 있으니 이거는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낸다면 그때는 장투,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 찬송가 부르면서 비트코인 신 기도하겠습니다, 뭐 알트코인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우리가 잘 피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산타의 선물일 수도 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근데 지금 안 떨어지더라도 ETF가 정말 1월 초에 된다면 ETF가 거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고, 단기간의 움직임들은 항상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되는지, 7일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줄 수 있는지 안착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걸 확인하는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고요. 아니라면 단타 관점으로 하다가 그게 될 때까지 좀 불안하다 싶으면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대신 현금 비중은 40에서 60% 안에서만 딱 놀아야 된다. 이게 딱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장을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큰 시장이 돼버리고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모든 움직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드는 게 뭔가 비트코인은 그냥 저는 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애들 있죠. 얘네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런 애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발란체 이런 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할 것 같고, 그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또 나오게 되면 이게 대중화가 되고 요거 자체가 이제 매스 어댑션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이게 많이 오르긴 하고 그렇게 되지만 중간중간에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정말 빅테크로 추후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딱 레이어 1은 지금 봤을 때는 아발란체, 이더리움, 솔라나까지는 정말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되게 저평가인데 그 새끼라 그러잖아요.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더리움 더 잘 되게끔 해서 일종의 레이어1 같이 플랫폼 형태가 돼 있는 거, 그리고 그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고 유명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생태계가 잘 갖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체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 어디 안에 뒀다? 이더리움 안에 있는 레이어 2로 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일종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남길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의 대중적인 부분들을 레이어 2 같은 걸로 처리를 하되 중요한 것들 혹은 큰 건들, 오래 남겨야 되는 것들 혹은 상징적인 것들은 이더리움에 남길 거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결국 뭐겠어요? 이더리움이라는 놈은 점점 귀해질 거다라고 되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귀해질 거다. 그래서 비트 이더 자체는 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투는 언제 해야 된다? 조정이 오면 그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난리가 났죠. 지금 솔라나가 글로벌 거래량에서 이더리움 추월한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이더리움이 예전에 비트코인을 넘는다 그러면서 시총을 잠깐 넘었던 적이 있어요. 이틀인가 뭐 넘었던 게 있는데, 근데 그래봤자 지금은 사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넘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똑같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는다? 모르겠어요. 넘을 수도 있겠죠. 시총 잠깐. 근데 그게 오히려 거품의 끝일 수 있다. 거품 끝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 2등은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갈 건데 중간중간에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까부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솔라나처럼, 뭐 아발란체처럼, BNB처럼.
그런데 언제든지 그 공격을 막아낸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또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법인이 장기 보유 암호화폐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와, 정말 저는 너무 빨라요, 일본이 요즘에. 이미 제도적으로 정비도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뭐겠어요? 일본 기업 자체 해외 유출 막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물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 매도가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매도 압박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일본 정말 미래가 있다. 아스타, 오아시스 이런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오아시스 나오죠? 암호화폐 개편안 환영한다. 그죠? 암호화폐 과세안을 손질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암호화폐 보유와 관련한 세금 규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는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이지만 일부 프로젝트에는 보다 더 긍정적이다. 물론 단기 매매 가능 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확실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시아의 장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일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쪽이죠. 얘네들이 뭐 하는지도 또 봐야 돼요. 짱펑이 두바이에 이제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좀 트렌디한 곳이다. 그리고 뭐 홍콩, 싱가포르까지도 잘 봐야겠지만 일단 일본과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보다도 중동 이렇게 할게요. 일본과 중동 쪽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쪽에서 뭔가 일본의 아스타나 오아시스 같이 대대적으로 밀어줄 만한 프로젝트가 나온다 그러면 좀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리서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저도 또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항상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수시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또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시황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고 노력은 하지만 멤버십처럼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을 받고 싶다, 그런 케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해 주신 다음에 커뮤니티를 들어가셔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텔레그램 브리핑방, 픽이 나오는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소통방, 저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 총 2개의 방이 있는데 모두 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십에 오시면 그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요번에 잘간 미나 그리고 멀티버스 X 요런 애들도 픽으로 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추가적으로 선물방에 하실 분들은 이건 멤버십 간 또 다른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멤버십처럼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선물방 가입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롱, 숏, 롱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있다. 손절이 안 났어요. 요즘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말고 나머지 보내시고 남은 연말 주도 잘 보내셔서 2023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마무리를 하러 여행 갈 텐데 그때 아마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영상이나 방송이 안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제 텔레그램 브리핑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항상 우리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